네, 매달 마지막 주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나우제주 안전주간으로 함께하고 있어요. 안전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또 교통안전 아닐까요?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놓치는 부분들이 많은 교통안전에 대해 제대로 한번 살펴보죠. 제주경찰청 교통안전계 교육 홍보 담당 추은주 경위와 함께 우리가 놓치기 쉬운 교통안전에 대해 점검해 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한 달 만에 뵙습니다. 네, 오늘은 날씨가 좀 약간 바람비? 네, 네, 네. 비가 바람과 함께 불면서 지금 좀 걱정도 되는데, 지금 이제 안전에 더, 요럴 때는 사실 운전할 때도 힘들잖아요. 네. 네, 교통 안전에 대해서 더 생각하는 하루가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어떤 내용을 좀 가져오셨어요? 네, 이제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다가왔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코로나19 상황이 지금 좀처럼 나아지질 않아서 네, 우려도 큰데요. 그렇죠.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휴가철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분들도 이제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와 함께 이제 제주도 지리에 익숙하지 않은 관광객들이 운전하는 렌트카 교통사고에 대한 위험도 커지고 있어서요. 네네. 오늘은 도내 렌터카 교통사고 현황과 예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걱정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 우리 관광도시인 제주도의 특성상 정말 많은 렌터카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가 있고 아찔했던 경험들도 한 번씩 다 있으셨을 텐데요. 우선 도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렌터카 현황부터 볼까요? 어떻게 되나요? 네, 렌터카 조합의 자료에 따르면요. 6월 말 기준으로 도내에서 113개의 업체가 이제 영업을 하고 있고요. 네네. 렌터카 보유 대수는 4만 7천여 대 아,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2만 9천여 대가 도내에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작년 20년 기준으로 제주 지역 렌터카는 전체 차량의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난번에 저희 제이압에서 뉴스도 보니까 그 타 지역에 있는 렌터카까지 와서 네. 불법 운행하는 이야기들도 뉴스에 나오던데 아무튼 이 여러 가지로 이제 렌터카 관련해서 운행을 많이 하다 보면 또 여름철에 관광객도 많다 보니까 사고가 날 수 있는 환경들이 높죠. 자, 그렇다면 제주도에서 렌터카 관련 교통사고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최근 5년간 렌터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제주 입도 관광객 증감률과 비례가 되는데요. 네네. 관광객이 늘어날수록 교통사고도 증가를 했습니다. 또한 관광지인 특성상 도내 렌터카 교통사고는요, 전국 평균 대비 3배 이상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요. 네네. 연평균 532건, 월평균 44건이 발생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7, 8월에 월평균 54건이 발생하여 휴가철에 이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올해 이제 6월 말 기준으로 도내에서 이제 267건의 렌터카 교통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작년 같은 기간과 이제 비교해서 29%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네, 그 중에서도 렌터카 교통 사망사고로 돌아가신 분이 올해 벌써 3분이나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렌터카 교통사고 발생하는 주요 원인하고 연령대도 있어요? 어떻게 되나요? 네네. 그 통계상 렌터카 법규 위반 행위별 사고 발생 원인을 살펴보니까요. 네. 안전운전 의무 위반을 1위로 꼽을 수가 있는데요. 네. 그 이제 의무 위반, 그 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제 알려드리면요. 뭐 제동 장치라든가 조향 장치 조작 미숙, 그다음에 이제 핸들 과대 조작, 그다음에 전방 좌우 주시 태만, 운전 미숙, 그다음에 교통 상황 파악 미흡 등의 항목이 있습니다. 네네. 네, 또한 이제 렌트카 교통사고 운전자 이제 연령대를 살펴보니까요, 20대가 43%로 이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20대가 많이 차지하네요. 네. 아무래도 관광객 오다 보면 우리도 어디 관광 가면 마음이 좀 들떠 있고 네, 좀 그렇죠. 주의 태만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사고로까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 관광 오신 분이 렌터카로 제 차를 그냥 쳐버려서, 아, 네, 네. 그, 아찔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원인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잘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 그럼 실제로 어떠한 상황에서 렌터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을 할까요? 네, 앞서 안전운전 의무 위반 행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체적으로 이제 관광객분들은 지리를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무리 운전에 이제 익숙하신 분이라도 서행 운전을 해주셔야 되는데 내비게이션을 보고 간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이제 본인의 목적 지점을 지나치게 되면 순간적으로 급브레이크를 밟게 맞아요. 되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고.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추돌 사고가 발생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멸 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주행을 하시다가
이제 사고가 나는 경우. 네. 그다음에 이제 외곽지에 보시면 제주도는 특히나 이제 회전 교차로가 많잖아요. 네, 이제 네. 주행 중에 이제 이런 회전 교차로에서 이제 사고가 이제 많이 이제 발생들을 하는데 내비게이션이 초행길에 많은 도움은 되겠지만 무조건적으로 이제 믿으시는 것보다는 항상 서행하면서 주변을 살피시는 방어 운전을 해주셔야 됩니다. 방어 운전 네. 좀 각별히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안전거리 확보도 우리 또 신경 써야 되겠고, 그리고 렌터카 운전하다 음주운전 사고 난 경우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요 경우는 어떤가요? 많은가요? 네, 음주운전 사고라고 해서 이제 뭐 렌터카는 예외 이건 아닌데요. 그렇죠. 즐거운 여행에 이제 들뜬 마음도 이해는 되지만 관광을 오셨다가 술을 드시고 이제 운전대를 잡으셔서 사고가 아. 나는 경우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네네. 작년 한 해는 35건의 렌터카 음주 교통사고가 발생을 했고요. 네. 특히나 야간에 이제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시다가 차량 단독으로 사고가 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네. 렌터카에 의한 음주 교통사고는 최근 5년간 꾸준히 이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 그렇군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네. 또 도내에서 발생했던 실제 렌터카 사고 사례가 있다면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작년 9월 4일경에 이제 516도로 산천단 입구 도로상에서 일행들과 이제 제주도로 관광을 온 40대 운전자가 0.233%의 이제 만취 상태로 렌터카를 운전하시다가 아, 교통신호등을 단독으로 충격해서 네네. 뒷좌석에 있던 동승자 한 분이 사망을 했습니다. 세상에. 네, 사고 발생 후에 저희가 나중에 체열을 실시한 결과요. 운전자뿐만 아니라 동승자들이 다 술을 드신 상태였고요. 그렇군요. 예, 그래요. 네. 두 번째로 이제 올해 4월 1일 날 환경 저지리 한 도로상에서요. 서귀포 이제 오설록 방면으로 진행하던 렌터카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서 맞은편 갓길에 주차돼 있던 포크레인을 앞범퍼로 충격해서 운전자가 사망을 했습니다. 네. 이런 사고가 이제 종종 계속 발생을 하면서 저희도 우리가 큰데요. 그러네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7월 16일 날 네네. 서귀포시 이제 강정동 한 도로상에서요. 이제 20대 남성 관광객이 0.144% 면허 취소 주치 상태로요. 이제 회전 교차로를 이제 주행을 하다가 화단을 이제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차량이 이제 완전히 전소가 됐고요. 네. 그와 동시에 이제 중앙 화단도 파손이 됐고 이제 운전자와 동승자는 경상을 입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네요. 이 관광객 렌터카 차량 사고, 그 중에서도 이제 음주운전 관련해서 사고를 좀 소개해 주셨는데, 사실 초행길에는 지금 그냥 거기다 술까지 드셨다고 하니, 이거는 뭐 정말 달리는 이거는 뭐랄까요? 위험천만한 그죠. 일이라는 생각이 좀 예. 듭니다. 달리는 무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의 안전과 상대방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소개해 주신 사례들은 차량 단독으로 발생한 그런 교통사고들인데요. 혹시 좀 다른 유형도 있었어요? 네, 그 중앙선 위반 침범이라든가 이제 신호 위반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알려드릴 건데요. 네. 이제 올해 2월 27일 날 서귀포 이제 수산리 한 도로상에서요. 네. 편도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렌터카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서 맞은편에서 진행 중인 공영버스와 정면으로 충돌을 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카니발 렌트카에 타고 있던 탑승객 한 분이 사망을 했고요. 2명이 중상, 버스 탑승객 한 분도 경상을 입으셨습니다. 이 각별히 유의를 해주셔야 되는 게 맞고요. 중앙선 침범 예. 사고군요. 네, 이거는 이제 중앙선 침범 사례고요. 네. 다음으로 이제 5월 30일 한림 동명 사거리 교차로에서요. 네. 관광객분들이 이제 탑승해 있던 렌트카 차량이 신호를 위반해서 음. 좌회전하다가 맞은편 직진 운행 중인 버스와 또 충돌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렌터카 안에서 타고 있던 80대 남성분 한 분이 사망을 했고요. 이거는 이제 신호 위반. 신호 위반으로. 네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작년 1월에 516도로에서도 사고가 이제 많이 발생을 종종 하는데요. 그 성판악 휴게소 부근에 이제 516도로상에서 관광객분이 몰던 렌터카 차량이 이제 제주시 방면으로 이제 우로 구분 이제 내리막을 진행 중에 속도를 줄이지 못해서 네, 네. 중앙선을 침범해서 이제 마주오던 차량과 정면 충돌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뒷좌석 탑승자 한 분이 사망을 했고요. 중상 한 분에 경상 4명 이렇게 이런 인명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요. 이런 사고 유형만 봐도 진짜 아찔합니다. 정말 우리 렌터카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실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부분들인데요. 근데 혹시나 이제 요즘에는 뭐 렌터카 차량도 많고 관광철이다 보니까 렌터카만 또 따로 더 단속을 하기도 하나요? 어떤가요? 아, 그런 거는 아니고요. 네네. 일반 교통단속과 동일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이제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 도민들의 이제 야외 활동도 늘어나고 있고 네네. 관광객분들도 이제 증가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어서 네. 지난 이제 15일부터
네, 8월 31일까지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네. 이제 음주운전을 포함한 교통법규 위반 행위 단속에는 예외가 있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시내권 식당가뿐만 아니라 해수욕장을 포함한 관광지 중심으로도 단속 활동을 할 계획이라서요. 네네. 이 점 꼭 유의하셔서 이제 방송을 듣고 계신 도민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분들도 술을 먹고 운전대는 절대 잡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특별 단속 기간 아니더라도 사실은 절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나타나고 있으니까 지금 또 특별 단속 기간으로 정해서 더 활동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다음 달 8월 31일까지 현재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자, 렌터카 운전자분들을 위해서 제주도 내에서도 운전 시 특히나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요? 예, 앞서서 또 이제 회전교차로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제 운전을 하시다가 시내권이나 이제 시외권에서 회전교차로가 나오게 되면 반시계 방향으로 서행 운전을 해주시는데요. 네. 이제 진입해서 회전 중인 차량이 이제 있는 걸 먼저 발견하시게 되면 양보를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아, 진입을 해서 회전 네. 중인 차량이 지나갈 수 있게 네. 양보를 해야 되는데 서로 가겠다고 이러다 네, 보면 빨리 가시려고 하다가 사고가 나는 맞아요. 거잖아요. 사고 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그러다가 또 괜히 뭐 싸움 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네. 요런도 주의하시고요. 두 번째는 또 어떤 거 주의해야 될까요? 예, 그 516도로, 1100도로 이제 상간도로 주행하시다 보면 네. 이제 날씨가 좋지 않을 때는 안개가 많이 끼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안개등이라든가 전조등을 꼭 켜시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신 다음에 감속 운전을 해주시는데요. 네. 이제 이런 516도로 같은 경우에는 급 커브 구간이 많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속도를 특히나 이 도로에서는 아. 더 줄여주시고 운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더 지금 주의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요즘에도 변화무쌍하니까요. 네. 516 운행하실 때 각별히 주의하시고요. 세 번째 또 어떤 점 주의해야 될까요? 네, 일주도로 이제 중심으로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가로등이 없는 도로를 야간 운전하실 때 마주보고 운행하는 차량이 없을 때는 상향등을 켜시고 네네. 전방 시야를 확보하신 다음에 이제 언제 보행자나 경운기가 튀어나올지 모르는 그런 도로들이 많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런 부분 주의하셔서 운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사람들 없다고 뭐 새벽 시간대는 이럴 때 달릴 수 있는데 네.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도 우리가 교통 안전과 관련된 이야기, 중요한 이야기들 짚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남겨주신다면요. 네, 즐겁고 이제 설레는 마음으로 제주도 여행을 오셔서 안전하게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시는 게 가장 좋잖아요. 그럼요. 여행 왔는데 뭐 잠깐 어기는 거야 괜찮겠지. 아. 이런 느슨한 마음가짐은 내 가족의 여행을 망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네네. 네, 앞서 말씀드린 제주도의 도로 특성에 대해서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에 따른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셔서 좋은 추억 남기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이 시간 또 관광객분들도 많이 방송을 듣고 계시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관광객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안전을 위해서 오늘 더 안전한 하루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월간 경찰 24시 오늘은 제주경찰청 교통안전계 교육 홍보 담당 추은주 경위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시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달에 봬요.